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마 치안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가. 좀 그런 게 있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금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알아서 그런지 강도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강도, 살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약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 대한민국도 재외 국민들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로부터의 범죄, 그러니까 국내 내국인들 상대로 한 무슨 뭐 스캐미니 무슨 뭐 요새 이상한 거 말아요. 애인 가장 해가지고 돈 뜯고 무슨 뭐 이런 거 워낙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또 캄보디아나 뭐 이런 라오스나 뭐 이런 동남아 국가에 그게 좀 많이 있는 편인데 뭐 필리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사람을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 제가 이렇게 공언을 하고 또 실제 현재 언론에도 그런 얘기도 많이 좀 퍼뜨리고 또 내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인력, 예산,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내국인을 상대로 한 스캠 범죄,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게 통계적으로 피해액은 22%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피해액은 22%가 줄어들었고 이제 꺾였어요. 대한민국 부동산값 꺾이듯이 꺾이고 막 올라가다 꺾이고 있어요.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한 국제 스캠 범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게 팍 꺾였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25%, 액수로는 22% 뭐 이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근데 계속 저희가 압박할 겁니다. 인력도 많이 늘리고 있고 국가정보기관들도 현지에 활동들을 좀 많이 하게 제가 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내국인들의 피해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현지 우리 교민들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데 필리핀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마르코스 대통령께 이런 공식적인 부탁도 드렸습니다. 정상회의 석상에서 아는 분은 알 텐데 그 무슨 박땡열이라고 있죠. 한국 사람 3명을 살해했다고 하던.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뭐 애인도 불러가 논다 그러고 텔레그램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마약 수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징역 60년을 받고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임시로 좀 한국에 보내달라고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뭐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무슨 지익주시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뭐 현지 경찰이 또 관계가 돼 있다고. 근데 뭐 도망갔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모든 뭐 범죄 피해가 똑같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일반 예방, 그러니까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짓을 못하게 막는 효과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더 관심을 더 기울이고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익주시 살해 사건 주범도 필리핀 당국이 좀 더 역량을 기울여서 잡아보겠다고 했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특별한 역량을 좀 투입해서라도 좀 잡아볼까 체포하는데 총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이제 필리핀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실질 조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리안 데스크라고 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한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내에 특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또 요청을 좀 해서 코리안 헬프 데스크라고, 이제 한국인 상대로 한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현지에 파견돼서 같이 합동 근무하는 형태이고, 코리안 헬프 데스크는 이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업무 담당 조직이죠. 이것도 따로 만들어서 한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애써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필리핀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로. 물론 이제 필리핀 우리 교민들이 겪는 특별한 범죄 피해의 양상도 있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필리핀 당국의 각별한 배려입니다. 우리 마르코스 대통령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맨 땅에서 전 세계가 이렇게 선망할 만큼의 경제적 발전을 이뤄냈죠. 보통 경제적 성장을 하다가 일정 정도가 되면 중진국 함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다 꺾여요. 그리고 대개 뭐 군사 독재니 무슨 부터 정치 체제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다시 또 쓰러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한민국은 그 함정을 벗어나서 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정말 선진적인 민주주의 체제도 갖췄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이렇게 경제 발전, 산업화,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 이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발전 속도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나게 빨랐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길을 확장적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또 무슨 일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꼬꾸라져가지고 옛날로 되돌아갈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DNA는 참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재작년 12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군사 쿠데타까지, 총칼 든 권력의 그런 욕망까지 정말 그 가녀린 국민들의 응원봉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자부심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꽤 상당 기간을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르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사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죠. 안전하게, 평화롭게, 배부르게, 또 희망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게 사람이고, 또 그렇게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장과 발전이 중요한데, 이 전 세계적인 국제적 경쟁이 벌어지는 세상에서는 이 성장과 발전의 핵심 토양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개인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개인을 존중하고, 또 인권과 자유를, 존엄, 인권과 자유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이런 민주주의적 가치가 결국은 아주 합리적인 사회, 예측 가능한 공정한 사회, 그야말로 모두가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저는 담보할 것이다. 또 역시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경제적 성장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상호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결국 저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잠깐의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겨내고
더 나은 세상으로, 희망 있는 세상으로, 아이도 막 한 30씩, 5씩 낳고 싶은 그런 세상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